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하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 자무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관광학회 부회장이신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이춘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템플스테이의 경제적 가치라는 주제로 문화 경제적 관점에서의 템플스테이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템플스테이 자체가 갖는 사회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발제 시작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이춘기입니다. 템플스테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사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한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뿐만이 아니고 또 이미지 향상이나 그리고 한류 문화 확산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템플스테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템플스테이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를 경험해 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템플스테이는 심신의 휴식 기회와 그리고 내면적인 성찰 기회를 통해서 힐링과 치유 가치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제가 인전 이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고 그러면 템플스테이 체험에 대한 진정한 경제적 가치가 무엇일까?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하면은 수요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진정한 가치는 계량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템플스테이의 현재 가격, 말하자면은 사찰에서 제공하는 공급 가격이죠. 그것이 과연 수요자의 체험 가치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그 두 가지 질문에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계량 기법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가상가치 평가법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CVM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 모델을 통해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진정한 가치가 계량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CVM이라고 하는 가치평가 기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이 평가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연구한 분야 몇 가지를 소개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승마 가치입니다. 사실 승마도 어떻게 보면은 공급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를 통해서 힐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심신 때로는 장애 같은 경우도 승마를 통해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 그 다음에 힐링,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CVM을 통해서만 이런 승마 체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류죠. 템플스테이도 한류의 일부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한류를 체험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느끼는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될까? 물론 돈을 지불하고 항공료를 지불해서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숙박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하는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그거보다도 CVM이라는 그 기법을 통해서 그 한류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진정한 가치가 얼마나 될까?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어합니다. 관광공사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CVM이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그 가치를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DMZ입니다. DMZ는 참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지만 현재는 오랜 동안 인간의 어떤 그 교류가 없었던 동식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그러한 그 생태학적 보고라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전쟁에 대한 뼈아픈 그런 교훈도 있는데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보존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계량으로 나온 그 수치를 통해서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Z 같은 경우도 이렇게 CVM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빗조롱 축제. 여기는 뭐 입장료를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1월 그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등축제를 위해서 많이 모입니다. 모여서 연인들도 많이 모이고 가족들도 많이 주말에 노는데 이렇게 이러한 그 등축제를 관람하고 체험하면서 느끼는 가치가 얼마 될까? 이것도 CVM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철새 도라지에서의 그 우리가 버드워칭, 탐조 관광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사실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CVM이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치 추정하는 것은 계량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전 템플스테이 체험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템플스테이의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그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실제 그 이용하는 이 체험자들이죠. 체험객들이 과연 얼마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이렇게 프리테스트를 통해서 추측해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전조사를 통해서 가격범들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설문 문항입니다. 만일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가비가 1인당 X1 여기는 이렇게 앞에서 프리테스트로 해서 도출한 여러 가지 가격 범죄를 랜덤으로 무작위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랜덤으로 놓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템플스테이 참가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렇게 응답했을 때 예 하는 분이 있고 아니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로진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힐링 효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에 대한 그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빗금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적분입니다. 결국은 소비자 잉여인데 이 부분 적분한 부분을 이 부분 빗금친 부분을 적분하면 1인당 체험 가치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좀 이게 수리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U라고 한 것은 주로 이 연구 모형은 주로 이제 그 효용 함수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건가 말 것인가 아까 제가 좀 도표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yes, no 특정한 가격 무작위로 제시된 가격에 대해서 yes, no 했을 때에 두 가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그런 확률 모형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제시한 것을 통해서 로진 모델에 의해서 영양분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이제 1인당 가치인데 이 부분을 추정하는 게 두 가지로 본 연구에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지브리사의 평균값,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를 접근을 했을 때 그 가치가 바로 체험 가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조금 보수적인데 이거는 무한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최대 제시금은 예를 들어서 11만 원 최대 제시만큼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차원의 가치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가치를 내서 어느 것이 좀 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좀 낙관적인 측인지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앞에서 제가 도표를 통해서 제시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내용은 설문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약간만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루공양, 예불, 명상, 108배, 차담 이런 식으로 제공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격 범주에서 임의로 가격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불하면서라도 템플스테이에 참여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yes, no 이선 선택형으로 질문이 됩니다. 자 여기에 설명 보면은 설문지의 이 가격 범주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 템플스테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템플스테이 지불 이상을 조사한 결과 휴식형은 3만원에서 8만원 그리고 체험형은 5만원에서 11만원 나타나는데 이 가격 범주를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프리테스트를 통해서 도출한 다음에 이거를 가격 범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적게는 많게는 11만원까지 가격 범주를 정하고 국외 범주에 대해서 설문지에 랜덤으로 무작위로 제시합니다. 누가 얼마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작위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되고 그 곡선 부분을 접근을 하면 체험 가치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총 40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올해 5월 달에서 6월 달 4주간에 걸쳐서 마지막 해양식 때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에서 584부를 해소하고 나머지 또 일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539부의 유효표본을 분석에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진 스님과 그 다음에 실무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응답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이 템플스테이의 경제적 가치와 또 추정 절차, 연구 방법, 또 지불 의사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CBM을 직접 소개해 주면 상당한 의미 있는 주제 발표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신도시 건설이나 뭐 올림픽 개최 이런 메모드급 행사를 통해서 이 경제적 가치 평가라는 말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템플스테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의미와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 그 경제적 가치라고 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메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돈을 정부에서 얼마를 투자했을 때 그거로서 나타나는 직간접 파급 효과를 우리가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하고 이렇게 체험 가치처럼 정말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체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 또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산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산행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그 다음에 또 건강을 증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밸류라고 합니다. 가치.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템플 스테이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은 이 수요자들이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것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만족한다, 좋아한다 이거 말고는 경제적인 그런 가치로 환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계량 가치를 평가하는 데 상당한 의미를 둡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사찰에서도 공급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물론 이제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게 코스트라고 생각한다면 수요자들은 그 코스트를 지불하면서도 충분한 가치를 받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베니핏 코스트를 능가하고 있는가? 만약에 코스트보다도 가치가 떨어진다면은 이건 정말 재고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증하고 정말 말하면 이 타당성을 좀 평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석 결과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계량 기법이라서 참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의미 부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진 모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아니요 이렇게 이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때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템플 스테이 참가하거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줄까?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소득이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물론 무료로 하는 경우도 요즘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득이 있어야지 참여할 기회가 있죠. 물론 거기까지 가는 비용도 사실은 소득의 일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소득 같은 경우는 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선행 연구에서 많이 나온 사례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웰빙 척도.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웰빙에 대한 효과를 느낄 때 더 지불의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체험 의도. 자기가 만족을 못했다면 체험 의도가 없을 겁니다. 제 체험 의도가. 그래서 제 체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구 통계학의 특성들이 있고 또 소득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좀 종교라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 하는 그런 체험 과정에서도 질적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 오는 분들 보니까 종교에 상관없이 많이 참여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종교를 물어보고 종교가 불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종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독립 변수, 즉 설명하는 변수로 제가 추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정 결과 여기 보시면은 변수가 제시금액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불의사나 참여의사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금액은 일반적으로 제시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참여의사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의 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웰빙 효과, 웰빙 효과가 아주 크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그 체험의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체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체험 의도도 다시 체험하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일수록 지불의사가 굉장히 높더라, 이런 것을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도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템플스테이 체험 의사 및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종교가 불교인 경우가 기타 종교에 비해서 지불의사가 더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시기에는 간단하지만 이 도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온 걸 보시면은 1인당 그 템플스테이 체험 가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는 1인당 88,864원으로 도출이 됐고, 트렁케이트라고 해서 맥시멈 지불의사에서 절단된 경우를 할 때는 조금 보수적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4,664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1인당 체험 가치에다가 여기에 있는 그 템플스테이 2019년 연간 템플스테이 인원인 약 30만 명을 고려하면 연간 총 가치가 산출이 되는데, 연간 총 가치는 평균 지불이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262억 원, 그리고 이렇게 절단된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0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템플스테이 체험 가치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약 9만 원이라는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템플스테이 가치가 현재 공급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그런 템플스테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주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인당 9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템플스테이에서 현재 공급 가격으로 받고 있는 그런 이용료보다는 높은 가치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수요자들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느끼는 진정한 가치가 현재 코스트를 능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템플스테이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준 객관적 자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기간이 바로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찰에서는 사실은 대면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체험 가치가 과소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작년과 같은 그런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다면 더 높은 체험 가치를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보면은 가치가 조금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어서 현재 이 템플스테이에 대한 체험 가치의 진정한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CVM이라는 것은 한 가지 선호도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선택 실험법이라고 해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말하자면은 그 템플스테이를 원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 정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다양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찰에 위치한 환경, 나는 어느 사찰의 환경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격대별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숙박을 했을 때 자기가 누구랑 같이 체제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런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하는 기법이 바로 선택 실험법인데, 저희들이 이거는 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속성과 수준들을 제시를 해서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훨씬 더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그런 마케팅 자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도 지금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협조를 해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전 지리산에 있는 화엄사를 비롯해서 몇 군데 템플스테이를 돌아보면서 특히 이제 화엄사에 있는 그 사찰에서 좀 실무자들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템플스테이를 구성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죠. 체험 프로그램은 인적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스님과 실무자들이 굉장히 정말 열정을 갖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정말 아주 수준 높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제가 북해인가 여기서 이 템플스테이에 관한 이 세미나를 제가 발표하는 잠깐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스님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템플스테이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런 평가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만 하셨어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발표를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분석 결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관광학회 선임 이사이자 한국경영학회 이사이신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이원석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면 돼요. 네. 이충기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 그 휴식과 웰빙에 대한 가치관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템플스테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이런 연구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사실 이런 템플스테이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참여,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작년에는 5만 5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템플스테이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템플스테이가 K-팝 또는 K-패션, K-뷰티와 같은 어떤 이런 K 문화를 선도하는 의의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충 교수님의 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사실 직관적으로도 매우 타당하게 도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가 260억 원으로 도출된 것 이외에도 템플스테이의 참가자들이 템플스테이 경험이 웰빙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 상황과 그 다음에 재체험에 대한 참여 의도가 높을수록 더 돈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추가적인 행동 분석을 분석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서 사찰의 경제적 평가가 다소 과소 추정되었다는 그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추후 템플스테이 가치 추정 연구를 위해서 작은 첨언을 드리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템플스테이에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서비스가 사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템플스테이는 그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체험형이라든지 휴식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정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추후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에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템플스테이 경험 자체가 더 독특하게 다가올 수 있고 의미가 신기성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런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충기 교수님의 템플스테이의 개량적 가치 추정 연구는 추후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에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미와 실용적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충희 교수님 그럼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네. 이원석 교수님도 사실은 이 CVM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에서
사실은 이 계량 모델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토론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원석 교수님이 좀 첨언한 그 말씀을 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차원에서 답변드리면 첫 번째 그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템플스에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손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당연히 고려해서 측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찰에서 운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결국 그러한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체험 가치를 가져올 것이다. 뭐 그거를 통해서 또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내국인과 이국인에 대한 지불회사 그 일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과 이국인이 서로 이 특성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사찰에서만 이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 자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그분들이 느끼는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한다면 이것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만 체험을 받는 곳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설문조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매수가 일부 되는 게 아니고 뭐 400부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하는 사찰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저는 연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여러 면에서 우리 그 협조해 주신 불교문화재단 그리고 운영사찰 그리고 응답자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원석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첨언이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했는데. 뭐 온라인 세미나니까 마무리하는 의미로 네.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휴식과 웰빙이라는 가치관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치관이 변화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템플 스테이 자체가 갖는 의미가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템플 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춘규 교수님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1인당 템플스테이 체험 가치가 최대 9만 원에 달하고 또 연간 총 템플스테이 체험 가치가 무려 260억 원에 달한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